책 펴볼까요? 앞에 보시면 앞에 보면 그 도형 정리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도형 정리돼 있는 거는 역시 다음 주까지 한 번씩 읽어보세요. 거기는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는데 그 문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문제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쓱 봐보고 자기가 혹시 빠져있는 게 자기 머릿속에 빠져있는 게 있는지 깜짝이야. 도윤이 저랬잖아. 숙제 규현이 그 자기가 머릿속에 빠져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부록은 예전에 얘기했던 책이거든요. 무슨 책이냐면 글로 쓰지 않고 증명하기. 그러니까 proof without words인가? 그러니까 말 없이 증명하기. 하나씩 심심할 때마다 공부 안 될 때마다 어떤 원리로 증명이 돼 있는 건가? 책 예를 들어서 294쪽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요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 사실 1학년 때, 2학년 때 소논문 대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교육과정 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증명하는 거. 3학년 때 되니까 별로 할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 33페이지부터예요. 우리가 할 건 33페이지부터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까 뭐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모르진 않잖아요. 모르면 슬쩍 보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부터 볼까요? 왜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이제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얘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A 델타 B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죠. A 델타 B의 정의가 뭐였냐면 뭐였어요? A 차집합 B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요거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차집합 B는 여기고 B 차집합 A는 여기니까 얘네들을 합집합해서 나타낸 게 A 델타 B예요. 얘를 몇 가지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A 합집합 B에서 뭘 빼줘도 돼요? A 교집합 B를 빼줘도 되죠? 그럼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의 정의로 바꿔도 되죠? 맞아요?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죠? 또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요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얘를 뭐라 그랬죠?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A 델타 B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셀 거냐?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몇 개를 빼줘야 될까요? 자, 이거를 구하고 싶어.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A랑 B의 원소 개수를 더했으면 가운데 게 몇 번 더해졌어? 2번이니까 2번을 빼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A 델타 B 델타 C. 얘는 NA에다가 NB, NC 다 더했어. 그 다음은 2번씩 빼줬어. A교 B 마이너스 2n의 B교 C 마이너스 2n의 C교 A.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요 네모에 A교 B교 C를 더하고 싶어. 그럼 요 네모에 들어간 숫자는 얼마일까? 이 대칭차집합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순수한 C를 더한 다음에 또 가운데 있는 것도 색을 칠해줘야 한다고 했거든? 다 기억나니?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 3초 안에 얘기해주면 안 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빨리 3초 안에 얘기해주면 안 돼? 3초 안에 얘기해달라고. 아니야,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얼마야? 4라고, 4. 이해 안 가? 야, 여기 예를 들어서 색을 칠해봐. A 칠했잖아. B도 칠해줬잖아. C도 칠해줬으면 여기가 지금 3번 칠해져 있잖아. 플러스 3 이렇게 쓸게요. 그럼 A교 B를 통해서 몇 번 빠졌어요? 2번 빠졌죠? 2번. 그럼 가운데 있는 게 6번 빠졌잖아요. 한 번 색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며요. 그거 플러스 4를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여러분들 책에 34페이지 보시면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도윤아? 너 월수 오지도 않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대체? 너 격리당했나 했어. 격리당했나 했다고.
감금당해 있나 했다고. 감금. 저기다 하지 않았어. 어? 이거 하도 안 하죠.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 어? 논술 시험 빼고. 왜 안 왔어 월수에? 수요일날 시험 본다 그랬잖아. 너 따로 봐. 다음 주 화요일날 와서. 뭘 언제야? 원래 우리 설날 전에 보기로 했었거든. 근데 너네가 이건 알고 있을 것 같거든. A합 B합 C. 얘는 어떻게 써? NA, NB, NC. 그 다음에는 뭐 빼줘? NA, A교 B, B교 C. 그 다음에 C교 A. 이거 빼주지. 그냥 마지막에는 요 A, B, C 합집합을 더해주지. 교집합을. 맞나요? 이해했나요? 그럼 3개짜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해? A교 A 합 B 합 C 합 D. 이건 어떻게 구해? 하나짜리를 다 더해. 그 다음 교집합들을 싹 빼주지. 그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들을 다 더해. 마지막에는 4개짜리 교집합을 빼주면 돼. 이해했어? 그럼 5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겠지. 하나짜리를 다 더해. 2개끼리 한 거를 빼. 3개끼리 한 거를 더해. 4개끼리 한 거를 빼. 5개끼리 한 거를 더하면 돼. 이런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한다 그랬어? 얘를 포함했다가 뺐다가 포함했다가 뺐다가 이거 무슨 원리를 한다 그랬어? 그렇지. 거기 나와 있는 포제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식, 그러니까 34쪽에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식 있잖아요. 걔네들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이제 수학 하에서 사실 했던 내용인데 그 수학 하에서도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합이랑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인데 기억이 나나요? 자, 1번 문제의 답은 뭔가요? 10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하나 있고 1원짜리가 5개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랑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었죠?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3개짜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1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1원짜리 5개를 내도 되도 안 내도 되고 여기서 1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계산하면 47가지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지불 금액의 가지수랑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어때요? 같죠? 얘도 47가지야. 이해했나요? 근데 이번 문제를 보면 10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14개 있고 1원짜리가 5개 있잖아? 그럼 이 경우랑 1번 문제의 차이가 뭘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10원짜리 10개를 내도 되고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바뀐다 그랬지?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바뀐다 그랬어? 방법의 가지수가 바뀐다 그랬어? 현수 뭐가 바뀐다 그랬죠? 방법? 서영이 방법? 민주 뭐가 바뀔까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가 바뀔까요?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바뀔까요? 도현이 금액이 왜 바뀌죠? 10원이 100원짜리로 바뀌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0원 대신에 10원을 쓸 수도 있으니까. 100원 대신에 10원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겹치는 거냐면 100원을 내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되고 10원짜리 10개를 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원을 내는 데 있어서 둘의 경우가 같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이럴 때는? 어떤 걸 바꿔요? 10원짜리를. 그러니까 10원짜리 10개를 100원 하나로 바꾸라고요? 뭐라는 거야? 100원짜리를 다 10원짜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3개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서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44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의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44 플러스 1. 그 다음에 1원짜리가 5개니까 5 플러스 1. 여기서 1을 빼주는 거죠. 그럼 45 곱하기 6이니까 200 얼마요? 45 곱하기 6, 5, 36, 4, 270, 269가지가 되는 거죠.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3 플러스 1, 그 다음에 14 플러스 1, 그 다음에 5 플러스 1, 여기에서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59가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전의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넘겨보면 이해했나요? 다? 자, 넘겨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경우의 수에서 그게 이제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인데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2번 했거든요. 유형을 총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4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4가지에 해당이 되는 게 그 표에 있는 거예요.
그 표에 있는 건데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그 표에 보면은 구별 방법의 가지수, 구별 방법수, 색을 칠하는 구별 방법의 경우의 수. 그럼 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나눠요. 그럼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경우, 정해짐. 그다음 얘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해진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해가지고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번 문제가 이제 유형 1번인데 문제를 잘 보면 이거는 사실 뭐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이제 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쭉쭉쭉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5가지 색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해서 이 영역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구별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애랑 인접한 애가 A잖아요. 그러니까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5가지고 그럼 B, C, D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B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4가지. A랑 칠한 색이 오면 안 되니까 C에는 3가지. D가 이제 A랑 C랑 다른 색만 오면 되죠? 역시 3가지. E에도 3가지요. 그래서 얘는 27 곱하기 20이니까 540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형 1번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진짜 중학교 2학년 센수학의 B단계 1번 문제예요. 알겠어요? 진짜로. 알겠어? 근데 이제 7번 봐봐요. 이제 7번 봐보면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A, B, C, D, E 이렇게 색이 있고 이 영역이 있고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역시 가장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2에다가 색을 먼저 칠해 나가겠죠. 내가 E, A, B, C, D 순으로 색을 칠해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2에 있는 색의 수가 5가지요. A는 4가지죠. B는 3가지죠. C는 내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E랑 B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몇 가지? 3가지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그 3가지에는 E랑 B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A의 색이 오는 경우랑 A의 색이 오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A의 색이 만약에 왔다면 D에 오는 색의 수가 3가지로 정해진 거고 A의 색이 오지 않았다면 A랑 E랑 C랑 또 다른 색들이 와야 되니까 D에 오는 색의 수가 2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죠. 맨 마지막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정해진 경우를 유형 1번이라고 한 거고 여기처럼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유형 2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 1번의 풀이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거기 써놨지만 가장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고 유형 2번은 수용도를 이용해서 계산하자고 한 거예요. 수용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가지치기. 오케이? 그럼 얘는 A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로 봐야 되죠. 그럼 얘가 몇 가지예요? 20 곱하기 9니까 180. 얘는 20 곱하기 6이니까 60 곱하기 240. 둘이 더해서 420까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3월 모의고사를 풀릴 건 선생님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에 5회분만 풀릴 거예요. 왜 겁먹어요 갑자기? 5회분만 풀릴 건 별로 안 어려워요. 내일부터 볼 생각이야. 내일부터 하나씩 볼 생각이고 일주일에 하나는 풀어야죠. 지금 3월 12일이 모의고사예요. 처음 모의고사인데 못 보면 좀 짜증나잖아요. 수어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문제는 수투예요. 수투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선생님 마음에 걸려요. 4월 달부터는 수투가 빠지지만 3월 달에는 수투가 나오니까 어쨌든 수투를 좀 풀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근데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확률 같은 게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만 나와요. 경우의 수, 순열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별로 범위 모의고사에 2문제 내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요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건 안 나와 절대 아들아 알겠어? 절대 안 나와.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7번, 8번은 그래서 같은 유형이에요. 자 그럼 9번의 답을 내볼래요? 9번 30초 줄게요. 30초. 9번은 이제 유형 3번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게 유형 3번 9번
답이 나왔으면 불러줘요. 붙어있는 거끼리 습관을 담아야 되죠. 아, 구별 색채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쌤이 어떻게 풀라하시죠? 네? 어떻게 풀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아직? 어디 풀라하시죠? 9번 문제 하라 그랬잖아요. 예, 다 했어요. 답이 뭐 나왔어요? 답이요? 잠시만요. 45번. 네, 42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9번 풀라 그랬어요. 나왔어요? 42까지 도현이? 민주 나왔어요? 자,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구별하는 거 볼게. 풀이는 해줄게요. 맨 앞에 오는 색의 수가 세 가지죠. 그 다음은 두 가지.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 다음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러니까 전체가 48가지예요, 일단은.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색의 수가 색을 모르니까 흰, 노, 빨 요거라고 할까? 그럼 얘는 노빨, 노빨, 노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 색만으로 얘를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요. 그럼 얘는 그 경우의 수는 32죠. 일단은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 색 고르는 경우의 수. 거기에다가 노빨, 노빨, 노 또는 빨로, 빨로, 빨 곱하기 2 여섯 가지를 빼줘야 돼서 4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반드시 모든 색을 칠해야 되면서 맨 마지막에 색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하자는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하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자, 11번. 이것도 사실 유명한 문제죠. 해보세요. 30초 줄게요. 답을 기억하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까지 못 푸는 거예요. 거기 써놨지만 이런 유형이 이제 4번이라고 한 거는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면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냐면 얘도 A, B, C, D, E, F 순으로 색깔 칠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A에 예를 들어 색이 세 가지가 오면 B는 두 가지, C도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되는 게 요 E에 오는 색의 수가 색이 A랑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또 다를 때로 나뉘잖아요. 맞아? 그래서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거기 위에 바로 써 있잖아요. 특정 색이 칠하는 횟수의 범위를 생각해 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색으로 여기 영역을 칠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1번 색의 사용 횟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눌 텐데 1번 색을 최대한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 3번까지밖에 사용 못하지. 1번 색을 한 번 칠하는 경우, 두 번 칠하는 경우, 세 번 칠하는 경우로 1번 색을 한 번 칠하는 경우다. 이렇게 쓴 게 이 경우를 나누자고. 됐어? 이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더하라고. 그럼 1번 색을 한 번 칠하는 경우는 1번 색이 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야? 6가지잖아. 일단 6을 곱해야 돼. 맞아? 그럼 1번 색이 만약에 A에 왔다면 나머지 2번, 3번 색은 반드시 모두 써야 되니까 2번, 3번, 2번, 3번, 2번 혹은 3, 2, 3, 2, 3으로 칠하는 거 밖에 없잖아. 그거 곱하기 2예요. 그래서 1번 색을 한 번 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2가지입니다.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1번 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 1번 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색을 어떻게 칠해야 하냐면 이웃한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으니까 AC 칠하거나 AD, AE 또는 BD, BE, BF 이렇게 색을 칠해 나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칠해 나간다는 건 뭐냐면 6개의 면 중에서 2개의 면을 고를 텐데 이웃한 두 면을 고르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이해했어? 그럼 이웃한 두 면을 고르는 경우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뺀 거라고. 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 여섯 가지 면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세준 거라고. 이해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C의 색을 칠했어. 그럼 남은 2번, 3번으로 또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2번일 때 2, 3이거나 3, 2, 3. 얘가 3번일 때 2, 3이거나 3, 2, 3 몇 가지야? 네 가지죠? 얘를 곱해야 돼요. 6C가 얼마예요? 15죠? 6 빼주니까 9죠? 9, 4, 36. 됐어? 1번 색을 3번 칠하는 경우는 AC2에 칠하거나 BDF에 칠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됐어요? 그럼 AC2에 1번 색을 칠했다면 얘도 2번이나 3번, 얘도 2번이나 3번, 얘도 2번이나 3번을 칠할 수 있으니까 8가지인데 다 2번으로 칠하는 거나 3번으로 칠하는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가지예요. 다 더하면 60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평면에서 저기 4가지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학교나 혹은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나오면 쉬운 4점. 오케이? 3점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게 어려워요. 경우의 수는 잘 세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원칙을 선생님 맨 앞에 써놨지만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이제 수영도나 사전식 배열법을 이용하는 거고 또한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경우를 나눌 줄 몰라서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시작을 못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줄 알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기만 하면 어려운 건 없어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너희가 배우는 게 합의법칙, 고의법칙밖에 더 있어요? 네. 그거 말고 순열접 P, C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다고 개념이. 그러면 경우의 수는 항상 어렵잖아. 그래도 안 그래도 어렵지 않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문제를 다 외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외우세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외우시면 이거에 다 적용시켜서 풀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 이상은 할 거예요. 자, 유형 5번이 뭐냐면 6가지 중에 이제 5번째 하고 있는데 유형 5번은 그 원순열이나 탁자순열의 원리를 이용하죠. 원순열이나 탁자순열, 각순열. 그 원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근데 거기 탁자를 내가 그려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명이 있는데 요 9명을 요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재. 단 탁자를 돌렸을 때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됐죠? 이런 걸 우리가 각순열이라고 불렀거든. 각이진 순열이라 그래가지고 이 각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했죠? 혜준이? 어떻게 구했어? 답이 뭐야? 이 고민해야 되나요, 이거를? 민주 답이 뭐죠? 자, 9명을 원순열처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네? 빨리 얘기해줘. 얼마? 8팩이죠? 네. 맞아요? 원순열로 계산할 때는 하나 빼서 팩토리얼로 하잖아요. 모르는 눈치인데요? 4명을 원순열로 앉힐 때 A, B, C, D로 앉히는 경우나 여기에 A, B, C, D로 앉히는 경우나 여기에 A, B, C, D로 앉히는 경우나 여기에 A, B, C, D로 앉히는 경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원래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인데 맞아요? 요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로 나누어줘서 얘를 이제 4-1팩토리얼인 3팩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순열의 원리라는 게 이거예요. 원순열의 원리라는 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순열처럼 계산하시면 8팩토리얼인데 원순열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랑 여기 A, B, C, D 앉히는 경우랑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3가지가 다 다르죠. 얘네는 다 다른데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앉힌다면 처음에 A, B, C랑 돌렸을 때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의 수만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거 곱하기 뭐 하면 돼요? 3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림은 그 8명을 그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뭐 곱하기 뭐예요? 7팩 곱하기 2가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은 빨리 얘기 안 해. 8팩 곱하기 3. 네 번째 그림은 10명이잖아요? 얘는 8
뭐라고? 9패 곱하기 어허 빨리 안 해? 대답? 여기 3명 여기 4명 여기 3명 9패 곱하기 뭐? 7? 여기 있는 A가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있어? 없어. 10. 그냥 10팩토리얼이랑 같다고. 오케이? 여기 A, B, C, D 이렇게 안 치는 거랑 어디에다 A, B, C, D를 안 쳤을 때 회전해서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 여기 3명, 4명, 3명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10 곱하니까 다시 10팩토리얼이 된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밑에 있는 것도 몇 가지야? 3, 4, 7, 7팩토리얼.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냥 8팩토리얼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럼 13번 문제를 봐보시면 자, 여기는 되게 쉬운데 되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은데 13번은 여기가 어려우면 숙제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나머지 문제들이 7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사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7가지 색 중에서 먼저 4가지 색을 뽑아야 되죠. 맞아요? 잘 봐. 근데 거기서도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그럼 4가지 색을 뽑았을 때 여기 오는 색의 수가 일단 몇 가지요? 4가지요. 4가지 색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여기 A, B, C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을 돌렸을 때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2팩을 곱해야 되죠. 3-1팩. 요게 답이에요. 뭐 이거 계산하시면 280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만 써도 맞았다고 해줄게요. 채점할 때. 자, 14번 같은 거 봐보세요. 14번은 9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얘도 일단 어디에다 색을 칠해요? 여기 가운데 칠하죠. 그럼 일단 9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하나 색을 칠했고 남은 게 8개인데 8개는 원순열처럼 생각해서 일단 8-1팩토리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곱해야 될까요? 3? 2? 2? 그치, 2를 곱해야 돼요. 2 하나요?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나 여기 A, B, C, D 색을 칠해 나가는 건 다르지만 여기에 A, B, C, D를 색을 칠해 나가는 건 처음에 A, B, C를 썼던 걸 90도 돌리면 여기가 A, B, C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도 답으로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채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답 써보면 나 계산 못해. 알겠어? 자, 17번. 그럼 17번 답이 뭘까요? 답을 불러볼까요? 17번도? 이게 사실 그 탁자순열의 가장 원순열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문제죠. 왜냐면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8개의 부분에 8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색을 칠하래요. 그럼 일단 어떻게 시작하죠? 8개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뽑죠? 그럼 뽑은 걸 요 안에 색을 칠하죠. 몇 가지예요? 그렇지, 3팩토리얼이죠. 4-1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써줄게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여기 내가 8C4 곱하기 6 이렇게 써놓죠? 6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는 요 텀들, 요 지금 이 각각의 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때 잘 정리해놔야지 본인이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이해했죠? 여기 4-1팩이라는 건 요 안쪽에 색을 칠하는 방법을 쓴 거고요. 그럼 남은 4개 중에 4가지 색을 골랐죠. 그 1이죠 어차피. 그럼 요 바깥에 색을 칠해야 되죠. 근데 이미 안에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4팩. 요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별색칠 경우에서 문제가 많아요. 19번 한번 해볼까요? 1분 줄게요. 19번. 뭐야 답이? 네가 다 한 거 같아서 물어본 건데? 왜? 답 뭐야? 24죠.
나머지는 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색이라고 했는데 요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사실 풀이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네.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마주 봐야 된대요. 얘네들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얘네 하나로 보고 총 5개를 원순열처럼 배열하면 되니까 24가지가 되는 거죠. 순서 바꿔서 이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을 취급한다고 했으니. 이해했죠? 24번 해볼까요? 24가 답이 나왔으니까. 자, 24번은 예전에 했는데 쉽지 않아요. 도현아 그럼 이번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원이. 그래? 29번에 답이 뭐예요? 24 4팩 빨간색 파란색 여기 색을 칠하는 거 하나로 보고 나머지 총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해 안 가요? 네라는 건 뭐야?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해 갔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마주보게 색을 칠해야 한다며. 그럼 얘네를 하나로 보라고. 그럼 여기 이거 하나랑 나머지 4개의 공간에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5개의 영역에 색을 칠하는데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으니 원순열처럼 봐야 한다고. 이해했어? 108보단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고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해봐. 개수 나눠서. 개수를 어떻게 나눌 건데? 네? 이거 뭘 나눠서 풀고 돼? 색칠하는 게 어, 색칠하는 게 어. 같은 개수끼리 이렇게 나눠서. 그럼 경우가 너무 많잖아. 아니야? 프로펠러의 색을 칠하는 게 같은 경우로 나눠서, 그러니까 2개의 색이 같은 경우, 3개의 색이 같은 경우, 4개의 색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지금 문제에서는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우리가 색을 칠하려고 하잖아. 그럼 최소한 2가지 색을 이용해야 돼. 안 그래? 2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 색을 칠하는 경우. 그럼 이게 몇 가지인데?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잖아. 몇 가지야? 4, P2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니?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4개 중에 2개 골랐지? 그럼 하나는 여기 중앙에다가 나머지는 다 프로펠러에다 칠해야 되지. 왜냐면 중앙과 프로펠러는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2가지에서 골랐어. 그럼 여기나 여기 칠해야 돼. 순서 바꿔도 되잖아. 곱하기 2. 그래서 4P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여기 4, 3, 12. 12가지예요. 됐어요? 2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프로펠러의 색을 칠하는 건. 그럼 3가지 색일 때는 몇 가지 나왔어요? 자, 3가지 색일 때는 일단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 골랐어요. 요게 이제 4가지인데 그 경우들에 따라서 여기에 색을 칠하는 경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색을 칠했을 때 나머지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A, B, B, C, C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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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칠하는 방법도 있고 A에 그다음 B, B, C, C 이렇게 칠하는 방법 말고 없어요. 맞아요? 이해하나요? 내가 하는 말? 시색. C색은 요거랑 같은 걸로 봐야죠. 순서 바꾸는 거 포함해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요 바로 옆에 같은 색 칠하는 거랑 마주보고 같은 색 칠하는 거랑 어느 하나를 3번 칠하는 경우로 나눈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이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했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3가지 색을 골랐잖아. 그럼 3가지 색을 골랐으니까 이 4가 있으니까 헷갈린다. 4를 뺄게.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골라서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야 돼. 오케이? 집어 넣는데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줘야 되잖아. 근데 A랑 B라는 색을 바꾸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이해했어? A랑 B를 바꾸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A, B, C가 바뀌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B랑 C를 바꿨어. B, B, C, C.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경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됐어? 그러면 4p3은 24니까 12가지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역시 4p3 일단 시작합니다. 근데 A, B, C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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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거는 지금 적혀있는 경우랑 다른 경우거든. 그러니까 얘도 A, B, C, C, C 요것도 다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뭐 나눠주거나 곱해줄 게 없어. 24가지야 그냥. 됐어? 얘 같은 경우는 얘 몇 가지겠어? 12가지겠지. 왜냐면 A, B, C 순서 바꾸는 것 중에서 A는 그대로 7하고 여기 B, B, C, C 7하는 경우는 얘를 회전해서 나오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잖아. 내 말 이해하니? 얘는 몇 가지야? 48가지야. 그럼 마지막 4가지 색을 이용해서 하는 것만 해봐. 10초 줄게. 몇 가지 나와? 4가지 색은? 4가지 색 같은 경우도 A, B, B, C, D 이렇게 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은 A, B 그 다음에 여기 B가 마주 보게끔 칠하는 거 있고 또 있나? 이거 말고 또 없지. 맞나? 이거 말고 또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24가지. 왜냐면 순서 어떤 거 2개를 바꿔서 칠했을 때 같아지는 게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얘는 몇 가지지? D와 C를 바꿔서 칠하는 거는 요거 칠하는 거랑 같은 경우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12가지지. 이해했어? 그럼 얘는 36가지인 거야. 됐어? 그럼 이걸 다 더해야 돼. 48, 48, 96가지가 되겠지. 내가 아까 92라고 하지 않았냐, 답? 96까지 누가 얘기하지 않았냐? 아닌가? 미안해. 96까지가 맞아. 오케이? 아까 76이라고 그랬나? 어렵죠?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오냐면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한다. 뭐 프로펠러랑 날개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그런 경우를 구하라. 그럼 답은 36이죠. 오케이? 뭐 3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는 48. 이렇게 단위 문제로 물어보기도 해요. 혹은 5가지로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오든. 자,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칠하는 경우는 좀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그럼 마지막 6번째는 뭐겠어요? 입체에서 칠하는 방법의 수죠. 입체에서 구별색칠 경우의 수. 자, 입체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 정서 기억나겠지만 한 페이지에 싹 정리돼 있죠. 기억나요? 정사면체의 경우에는 몇 가지요? 그게 이제 26번이죠. 정사면체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색을 4가지를 이용해서 정사면체 색을 칠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여기 대답 바로 안 나오지? 정사면체가 있잖아. 확통 실력 써서 공부하면서 보지 않았어? 정사면체가 있는데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일부나 전부를 이용해서 이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몇 가지야, 혜준이? 8가지. 8가지야? 잠시만요. 큰일 났네, 얘네. 공부해, 얘들아. 여기 4가지 색이 오지. 맞아? 나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해오고 확인하려고 그래. 알겠어? 그 나머지 3가지 색으로 옆면을 칠해야 되지. 그 옆면은 이게 회전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 원순열로 봐야 되지. 이 팩.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면에 올 수 있는 것도 요 밑에, 옆에, 저 뒤에 또 뭐로 나눠줘야 돼? 4로 또 나눠주는 거야. 2가지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정다면체를 칠할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요 밑에 어차피 여기 색을 칠하는 거는 결국은 다 나눠지게 돼 있어. 왜냐면 정다면체니까 어떻게 보든 다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지. 이해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를 차라리 색을 하나 써서 미리 고정을 해버려라. 그럼 한 가지 색을 미리 써버리고 남은 색으로 색을 칠하는 경우를 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색 고정, 나머지 세 가지 색으로 색을 칠하는데 옆으로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던 거야. 3-1 팩토리얼이라. 이해했어, 민선이? 그 다음 27번 같은 경우는 그럼 정육면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랬어, 답이? 자, 정육면체. 번호를 매긴다. 색을 칠한다. 같은 말이야. 그럼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을 미리 고정하라고. 그럼 밑에 색 고정했지. 남은 게 몇 가지 색이야? 5가지잖아. 그럼 이거와 마주보는 여기에다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럼 남은 4가지 색은 옆에 돌려서 칠하지. 그럼 얘도 회전 가능하잖아. 그럼 뭐야? 5 곱하기 뭐 해줘야 돼? 4-1 팩토리얼. 즉 30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들은 다 외워놔야죠. 이 정도는. 28번은 28번은 아니고요. 29번. 이번은 뭐 나왔어요? 정팔면체 나왔죠. 정팔면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그려야죠.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색을 칠해 나가는데 8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정팔면체요. 얘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 가지 색을 고정할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마주보는 면의 색을 칠했죠. 몇 가지? 7가지. 됐어? 그럼 남은 색이 6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개 골라? 3개 고르지. 왜냐면 이거와 이웃한 면의 색을 칠하고 싶거든, 처음에. 그럼 여기 이웃한 게 저 뒤에 3개 있잖아. 얘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2팩. 됐어? 그럼 남은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니까 3팩. 이거 계산해야 돼.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해볼까? 7 곱하기 5, 4, 20 곱하기 6, 2, 12잖아. 그러면은 240 곱하기 7이냐? 그럼 1600 얼마야? 240 곱하기 7이니까 1620까지인가요? 1680? 이렇게 나옵니다. 1680까지.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31번을 해보세요. 31번. 잘 그렸죠? 자, 이것도 합동인 정삼각형 2개랑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는데 31번이요. 이 각 팔면체는 각 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하는데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거는 정다면체랑은 조금 풀이가 달라요. 한 가지 색을 고정하고 하면 안 돼요. 아까는 어차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수만큼을, 그래서 한 가지를 고정했지만 얘는 그 수만큼을 다 나눠 주진 않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일단 위에 오는 세개수가 몇 가지예요? 8가지죠. 오케이? 그 다음 아래 오는 세개수는 7가지인가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한가요? 위에 8가지 색이 왔어. 그 다음은 7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고를까? 그래 옆에 색을 칠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역시 회전이 가능하니까 원순열이지. 3-1 팩토리얼. 됐어? 됐지? 맨 위에 색 칠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3개의 면을 칠하는 경우. 그 다음 남은 거는 4가지 색이네. 4가지 색은 얘도 이제 돌리는 걸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고민된다. 뭐를 먼저 할까? 위아래를 칠하는 걸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요 밑에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봐봐. 맨 위에 올 수 있는 세개수가 8가지, 맨 밑에는 7가지. 그럼 남은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여기 칠하는 게 2가지. 그러니까 2팩. 그 다음에 남은 거 3개를 칠하는 거 그냥 3팩. 이거 계산하면 돼.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 자, 얘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와 아랫면이 서로 합동인 정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뒤집어도 되죠.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1은 해줘야 돼요. 알겠어? 얘를 계산해볼게. 답이 맞는지. 4, 7, 6, 5, 4, 3, 2, 1, 5, 4, 20, 6, 2, 12. 그러면은 얘는 2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84인가요? 그러면 얘가 6720 나오네요? 네, 이게 답이에요. 8이 4개 더 있으니까 32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체도형의 색을 칠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구별색채의 경우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어렵죠? 안 어렵나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몽땅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혜준이.
그 게임은 경기수나 아니면 조편성 가지수. 그래서 토너먼트랑 리그전인데 그 게임 경기수를 구하는 거는 어려워요. 문제가 써 있지만 n명이 출전한 경우에 각각의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최소 게임의 경기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토너먼트로 출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한 토너먼트가 된다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토너먼트가 아니라면 몇 명이 출전해야 돼요? 2의 n승면이 출전을 해야 돼요. 맞아요? 6명이 출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싸워버렸을 때 여기 있는 애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없으려면 최소한 2의 n승명이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승자를 가리기까지 몇 번의 게임을 해야 될까? 6명이 출전해도 상관없어요. 게임 경기 수는. 몇 번 해요 게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죠? 그럼 답은 뭘까요? 2의 예를 들어서 n명이 출전했어. n명의 토너먼트의 게임 경기 수 몇 가지야? 6명일 때 5가지였거든? 그럼 n명일 때는? 그렇지, 무조건 n-1가지야. 알겠어? n명이 출전했을 때 게임 경기 수는 n-1가지야. 하나만 빼면 돼요. 우승자를 가리는 거는. 자, 리그전이요. 리그전은 뭐죠? 여기 4명의 승부를 가리고 싶어요. 얘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민기랑 석원이랑 싸워요. 그리고 또 석원이도 혜준이랑 싸워요. 석원이랑 도현이랑도 싸워요. 모두 싸우는 게 리그전이요. 알겠어? 그럼 리그전의 게임 경기 수는 몇 가지일까요? 방금 4명일 때 몇 가지였어요? 얘 싸우고 얘 싸우고 얘 싸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럼 n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 그러니까 nc 2가지야.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1에 n-1가지. n명이 출전을 했을 때 리그전의 경기 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어렵죠. 이거는 공식이 있으니까 적용만 하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건 그 밑에 거거든요.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이 조편성 가지수도 사실 선생님이 계속 외우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요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에 대해서 볼게요. 거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 4명이 출전했어요. 4명. 그럼 4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밖에 안 된다고 외우더라고 했죠. 얘가 A, B, C, D. 얘가 A, C, B, D. 그 다음에 A, D, B, C. 이 경우 말고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도 B, C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경우랑 겹치는 거죠.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서로 싸우는 애들이 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 선생님 여기 B, D, A, C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뭐 C, D, A, B 이렇게 하더라도 얘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수조합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동수조합? 동수조합의 원리를 이용할 텐데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눴잖아요. 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 왼쪽에 집어 넣었고요. 남은 2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오른쪽에 집어 넣었는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 넣어 버리면 똑같은 게 2가지씩 있죠.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을 때는 얘를 자리를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서 3가지가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8명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8명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8명일 때 몇 가지인지 혹시 알아요? 요게 북이려고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죠. 숫자랑 똑같이. 답이 뭐예요? 120? 아니요. 315죠. 오케이? 요게 너네 학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어요. 북이려고. 근데 이거 답도 똑같네? 이랬는데. 기억 안 나요? 이건 어떻게 했죠? 8명, 일단은 2가지로 나누는데 8명 중에 4명을 고르고 4명 중에 4명을 고르고 여기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니까 4로 나누는 거 아니야? 같은 수가 2개 있으니까 2로 나누는 거야. 같은 수가 3개 있으면 300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여기 4명이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라고? 3가지. 여기 4명도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3가지. 요거 계산하면 3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죠. 16명일 때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패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내가 일반항을 적어놨는데 일반항이 뭐냐면 2의 n승명이 출전을 했을 때 2의 n승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얘가 어떻게 되냐는 게 그걸 AN으로 정의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이 N승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를 AN이라고 한다면 왜 어떻게 되겠어? 얘기해봐. 2의 N승에서 2의 N-1 오케이? 근데 이건 어차피 1이지 네. 곱하기 2분의 1은 해줘야겠네 네. 곱하기 A N-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점화식으로 유도가 된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별로 안 어렵죠? 유도하는 거.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38번. 38번 풀어볼래요? 38번. 야, 내일 오늘 수학 안 갖고 온 애들 내일 검사 맡아야 돼. 오늘도 검사 맡아야 되고. 다 했어도 되나? 일주일만 나타나서 수험도 안 해온 거야? 하긴 했는데 하긴 했어? 그 친구가 다시 보면 틀리잖아. 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대학 가야지. 아빠랑 한번 와. 책 들고. 얘기 좀 하게. 삐졌어, 눈이. 빨리 38번. 뭐라고? 네? 뭐라고? 삐졌냐고 물어보는데 또 물어봐. 안 삐졌어. 도현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아. 혜준아, 네? 다 구하고 떠드는 거야? 아니. 하면서 좀. 내일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늦게 오지 마, 얘들아. 1시부터 3시까지야. 알겠지? 2시 반에 오면 못 푼다. 모의고사 90분 재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1시 늦어도 1시 5분 안에 와야 돼. 몇 시? 1시 한 20분까지 올 수 있잖아. 아직 20분까지 오는 건 이해해 주도록 할게. 항상 오면은 이거 어때요? 또 쉬워요. 그냥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요. 돈이 늦게 오지만 1시에 또 누가 늦게 오더라? 점수 내기고. 내일 점수 내기고. 선생님. 서영아 몸 괜찮아? 피곤해. 점수 끝나면 그 어디 이거 안 쳤다 아니야? 답 구했니 얘들아? 38번의 답은 뭐죠? 그렇지 45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건다는 거. 두 번째 거는 90이죠? 모르겠는 거 있어요 둘 중에? 괜찮아 용서해 줄게. 민기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명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요. 6명 중에 4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남은 2명은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같은 수가 아니니까 뭘 곱할 건 없어요. 이 4명의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얘는 자리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곱할 이유가 없죠. 이게 답이에요. 6, 5, 30, 15, 45.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이렇게 반 나눠요. 6시 3, 그 다음에 3시 3. 같은 수 2분의 1. 그럼 이 3명을 자리 바꾸는 걸 써야죠. 몇 가지인지. A, B, C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한 명의 애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 여기도 3.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요게 15였나요? 6, 5, 4, 3, 6, 5, 4, 3, 2, 1. 나 혼자 뭐하죠? 20. 그 다음에 2분의 1, 9, 9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에 대해서 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2인 1팀으로 등록을 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조편성 가지수에 대해서 보죠. 그럼 2인 1팀으로 예를 들어 4팀이 출전했어요. 2인 1팀. 2인 1팀으로 출전한 거랑 개인으로 출전한 거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올림픽에서도 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뭐죠? 우리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임 종목이 뭐가 있죠? 탁구? 내가 알기로는 탁구는 그래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2인 1팀으로 했을 때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2인 1팀으로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별로 출전을 하긴 하는데 2인 1팀으로 출전해서 복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같은 팀이야.
근데 내가 결승에서 얘는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만나지 않게 짜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 토너먼트 방식. 이해했어? 어떤 게임인지? 그럼 예를 들어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했어. 그럼 총 8명이 있는 거잖아. 총 8명이 있는 건데 뭐가?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2인 1팀으로 총 4팀이 출전했으니까 총 8명이 있는 건데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나지 않는다. 이 조건이 있는 거야. 같은 팀은 결승 외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이해했어? 나 이거 되게 편집 열심히 했어 얘들아. 꼼꼼히 공부하길 바래. 알겠어? 대충 공부하지 말고. 너네가 아는지 몰랐지만 수업 시간 종종이 계속 이거 편집 많이 했어. 이 미적분 하도 만들어야 돼. 귀찮아 죽겠네. 자,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기 있는 거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라고. 여기 있는 거 수능 기출문제, 너 기출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하면 다 맞는다니까. 다 맞는 방법은 편해. 그것만 하면 돼. 수능 특강 풀어본 사람 수학. 이거 숙제도 안 하는데. 숙제도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수행평가로. 옛날에는 깔끔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수행평가로 수능 특강 풀어오기였어. 그러니까 그게 난 제일 편한데 왜 굳이 학교에서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냥 3월 되기 전에 어차피 1월 중순에 나오니까 수능 특강 3권이면 그중에 1권 반 정도는 풀어와라. 그리고 시험에 내고 그러면 되잖아. 왜 너 공부할 텐데 왜 안 하지 그렇게? 이상해. 자,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을 했어. 토너먼트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볼게.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나지 못한대. 요 A팀에 있는 애를 얘랑 얘라고 해볼게. 요 B팀에 있는 애를 B랑 B'이라고 해볼게. 얘네들은 얘를 기준으로 같은 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 이해했지? 그럼 요 둘 중에 한 명만 여기 오잖아? 그럼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2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 있는 애도 둘 중에 한 명만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럼 걔도 곱하기 2예요. C도 D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 만약에 A랑 B'이랑 C, D가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온 얘네들이 여기에 올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럼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치 2분의 1 해줘야 되지. 됐어?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4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3가지. 오른쪽도 3가지. 그래서 9, 8, 72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 똑같은 거야. 2인 1팀으로 8팀이 출전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2가 몇 번 곱해져? 8번 곱했지. 2분의 1 했지. 그 다음 뭐 곱해야 돼? 그 다음 뭐 곱해야 돼? 여기 8명이 있는 거잖아. 8명씩. 8명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라 그랬어? 좀 전에 했잖아. 315잖아. 315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킨 거야. 얘를 일반화 시킨 게 뭐냐면 2인 1팀으로 2의 n승계의 팀이 출전을 했을 때 2의 n승계의 팀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bn으로 정의했어. 그럼 bn으로 정의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2인 1팀으로 8팀 출전하면 2가 8개 곱해졌잖아? 그럼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2의 n승계의 팀만큼 곱해지는 거잖아? 2의 n승. 됐어? 거기서 뭐 해줘야 돼? 나누기 2 해줘야 되지. 나누기 2 한다는 건 여기에다 빼기 1을 하면 되나? 네.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 다음에 뭐 곱해줘야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곱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에 해당된다는 건 뭐였냐면 8팀일 때 315가 나왔었던 게 뭐였어? 개인별로 8개의 팀이 출전을 했을 때 개인별로 토너먼트를 편성하는 조편성 가지수였잖아? 이해했어? 그럼 그게 뭐야? 이 n승계의 팀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에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를 AN으로 정의했잖아? 여기 들어올 게 뭐가 돼? AN의 제곱이 된다고. 이해했어? 요 AN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점화식.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점화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수능을 벗어나요. 수능보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요. 얘는 그냥 딱 수능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A랑 Bn을 점화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수능에 약간 더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얘 답을 구하는 건 그냥 딱 수능이죠. 자 넘겨볼게요. 좀 더 하죠. 2페이지만 더 할게요. 자 순열의 정의인데 선생님이 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순열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정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N명을 뽑아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순열의 정의예요. 직순열.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성질들이 많죠? 1번, 2번. 자, 이거 봐봐. MPN, 요거 몇 가지야? 민기, 이거 뭐야? MPN. 그지? 얘 M 팩토리얼이요. 이거 1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MP0은 1이죠? 0 팩토리얼은 1이죠? 이것도 1이에요. 애들이 이거 많이 틀립니다. NCN을 보통 많이 쓰니까 1로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 1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얘가 M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6번 나와 있는 거 보면 MPR이라는 게 n-1pr 곱하기 더하기 r 곱하기 n-1p r-1. 자, 이게 된다는 거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요 대수적 증명 방법과 조합론적 증명으로 전부 증명해 보라고 써놨죠. 그럼 대수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말해요. 이제 이걸 사실 고3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건 좀 무의미하죠. 안 그래요? 아, 이거 다 할 줄 아는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n-1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요?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얘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얘를 통분해야 되잖아요. 뭐로 통분해요? n-r 팩토리얼로 통분하면 되죠. 그럼 분자에는 n-r에다가 n-1 팩토리얼을 곱하고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여기 r 얘 한 건 없어지죠. n 얘니까 n 팩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이제 대수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어로서 증명하는 걸 열심히 쓰지 마세요. 열심히 쓰지 마세요. 언어로서 증명하는 걸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요. 근데 특정한 누구? 우리 못생긴 혜준이? 특정한 혜준이에게 주목을 한다면 그 R명에는 혜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혜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포함되지 않은 거. 그럼 포함되지 않았으면 그냥 걔를 제외한 남은 n-1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얘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으면 얘를 먼저 빼놓으세요. 얘를 먼저 빼놓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았죠? 그럼 얘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R-1명을 뽑아놨으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요? R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R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우리가 조합론적 증명이에요. 7번도 같은 의미고 8번도 같은 의미죠. 8번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하려면 처음에 L명을 먼저 뽑아서 배열하고 남은 n-L명 중에서 R-L명만큼을 뽑아야지만 전체 R명이 되겠죠? 걔네들은 이제 곱하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 식을 딱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와닿아야 돼요. 자, 오른쪽 보면 숫자 배열하고 문자 배열하고 사람을 배열하라 라고 했는데 뭐 배수 판정법, 약수 개수 총합 곱 얼마 전에도 다 했고 문자 배열, 사정식 배열법에 익숙해지고 적어도 나오면 여집합 생각해라. 사람 배열, 이웃하면 하나로 묻고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먼저 배열하고 뭐 짝수명이 이웃하면 미리 2명씩 묶어서 하라 그랬는데 39번에 답을 내볼래요? 39번? 이거 쉽잖아 이거는. 42개밖에 안 나와? 다시 내가 답만 적어놔서 모르겠어. 39번. 1의 자릿수가 0이나 2나 4밖에 안 되고 요거 배열하는 거 4팩. 요거 배열하는 거 맨 앞에 0은 올 수 없잖아? 그럼 3 곱하기 3팩. 얘도 3 곱하기 3팩이지? 왜 3팩이에요? 네 자릿수인데. 아, 4자릿수야? 그럼 3 곱하기 2팩. 3 곱하기 2팩. 6, 24. 그러면 4팩이 아니에요. 어? 여기도 3팩? 그럼 얘는 6? 왜 이렇게 적어? 다시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미안해요. 틀렸네요. 아예 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앞에 0이면 요 앞에 3개 와야 되잖아. 4개 중에 3개 골라야 되죠.
24. 맞아? 얘는 맨 앞에 0이 올 수 없잖아.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죠. 그 다음은 3개 중에 2개 골라야 되겠죠. 18. 얘도 18. 36. 60. 오케이? 자, 짝수의 수는 60까지.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냐면 0, 1, 2, 3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또 뭐가 있죠? 1, 2, 3, 4? 요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나요? 아닌가? 0, 2, 3, 4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0, 2, 3, 4 요거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배열하는 방법은 여기랑 똑같죠? 네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18가지. 얘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18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되겠죠. 이해하죠? 넘겨서 42번. 42번은 쉽죠. 42번은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죠. 자, 4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을 하나로 묶으라고 했죠. 그래서 남학생 4명이랑 전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같은 문제인데 여학생 3명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60까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틀렸어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으니까 720이죠. 네, 120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뭐하라 그랬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라 그랬지. 남학생 배열하고 여학생들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 5P3 남학생들 자리 바꾸는 거 4패. 오케이?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5, 4, 20, 60에다가 24 곱하니까 144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43번 해보세요. 43번. 지난번 한번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음성이 잘렸어. 몇 가지야? 빨리 얘기해. 몇 가지야? 박혜준. 도영이가 대답할 거래요. 그래? 도현이 몇 가지인데? 혹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대답하게 뭐 어때서? 10이 아니야. 10이 아니지. 더 크거 훨씬 크지 않아? 훨씬 더 클까? 30. 내가 아까 앞에서 짝수명이 이웃하면 미리 2명씩 묶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남학생이 12명인데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한 학생의 수가 항상 짝수가 된다는 건 이 2명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라고. 이 돼지코처럼. 돼지코로 생각하면 얘가 6명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 2명.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으면 여학생들은 특별하잖아? 별. 오케이? 뭐 하려고 그랬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학생들을 먼저 배열해야 되죠. 남학생 7명을 먼저 배열한 거예요. 7쌍을. 오케이? 그럼 여학생 2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해가지고 7군데가 있죠. 그럼 7군데 중에 2군데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고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됐어? 남학생 12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12팩토리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빨리 앞에서부터 다시 싹 푸세요.